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헤이든입니다. 저는 그 엘리펙스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고요. 와디즈, 소카, 로이 비주얼 이런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했었고, 또 전에는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 다음 CJENM에서 이제 마케팅을 담당을 했습니다. 마케팅 본부는 엘리펙스와 이제 기업 브랜드인 올림플래닛을 저희 타겟들한테 잘 알리는, 잘이라 함은 우리가 지향하는 아이덴티티를 잘 정의를 내리고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잘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들이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팀은 이제 저희 마케팅 팀, BX 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팅이 된 조직이라 이제 분위기도 괜찮고, 제 생각에는 그렇죠, 레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웃음이 많이 나오네요. 네, 리액션이 막 1초도 안 돼서 바로 나와서 네, 너무 좋네. 회사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것들 선택을 할 때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마케팅적으로는 이제 허츠버그의 투 팩토리 시어리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하다 보니 제 기준에서는 너무 먼 회사는 싫었어요. 가까워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라 너무 가깝잖아요. 여기가 또 그게 최고였고, 가까운 게 주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제 위생 요인이었던 거고, 동기 요인은 항상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시장과 역행하는 곳에서는 개인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극히 힘들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타야 된다. 우리가 트렌드와 패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뽕 떴다 이렇게 사라지는 건 패드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트렌드는 계속 이 변화의 큰 흐름이 계속 가는 건지,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림플래닛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10년에 한 번 오는 이런 대규모 이 거대한 흐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이 있었고 모바일이 있었고, 근데 메타버스가 불리우는 이런 거대한 흐름에 타고 있는 회사인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집뷰라는 경쟁력 있는 히트 상품을 만들었던 저력을 갖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블라시오 얘기도 이제 드려야죠. 저는 이제 리더가 이렇게 뭔가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카리스마 있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눈빛에서 이렇게 안광이 우리 또 있잖아요. 되게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은 뭔가 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다양하니까 올림플래닛 기준으로, 엘리펙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서비스든 플랫폼이든 새롭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인 것 같아요. 하나는 메타버스가 막 개념이지 추상적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노는 공간이야, 누구는 아바타 채팅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면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올려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특정 공간에서 활용되는 모습들, 성공한 모습들을 타겟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지만, 성공 사례나 이런 새로운 활용 사례를 컨텐츠화해서 적절한 매체에 잘 전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고객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방법인 것 같고요. 메타버스 뭔가는 알지만 뭘 해야 돼, 이런 고객들한테는 일단은 가장 직관적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 97, 8년도에 인터넷이 막 들어왔을 때 대응 안 했던 기업들은 다 망했죠. 10년 전에 모바일이 열릴 때 또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메타버스에 뭔가 이제 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들, 모든 기업들이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심지어 앞서가는 혁신적인 기업들은 뭔가 하고 있대.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대. 시장에 우리가 핵심 정보, 컨텐츠를 중심으로 유통을 시키는 역할들. 그래서 저희가 서밋이나 이런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 이유도, 시장에서 뭔가 유통될 수 있는 유익한, 유용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거 안 하시면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뒤처질 수밖에 없으십니다 라는 것들을 잘 알리는 것들. 근데 막연하게 이런 두려움을 이제 유포시키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지식을 함께 시장이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력을 거의 한 20년.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질문은, 지금 제가 그러면 10살 때부터 마케팅
마케팅 행동이었죠. 네.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대기업은 리스크를 없애는 것에 되게 포커싱을 두잖아요. 차 기준으로 치면 스페어 타이어가 막 몇 개씩 달려서 가고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막 다 이런 거고, 스타트업은 내가 요거 하다가 저거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 명이 나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리소스가 부족해요. 타이트하게 되게 운영되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스타트업 마케팅은 웬만한 걸 내부에서 소화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부재일 때 그런 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가설을 혼자 기획하고 검증할 수 있고 실행하는 플랜도 C를 그 연차와 상관없이 뭐 1년 차면 뭘 해야 된다, 2년 차면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기업의 그 관료화된 이런 뭔가 우리가 사일로라고 불리우는 나는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해야 돼가 아니라 다 폭넓게 하면서 뭔가 어디에 나가더라도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 기준이다. 네. 아니면 1, 2년 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대 젠지라고 하는 이 분들이 자본주의 키즈 되게 막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잖아요. 투자를 하면 그분들 공부를 막 하실 거 아니에요. 막 기업에 대해 분석도 하고 회사를 간다는 건 그거보다 더 뭔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의 트렌드나 마켓의 현재 상황, 그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재무적인 정보나 마켓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요새는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엘리펙스 오셔가지고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나 뭐 공개된 블로그에서 이 자료들만 보더라도 이해도가 확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림플래닛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인지를 잘 이제 연구를 하고 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고 공부하고 오면은, 근데 실제로 면접 볼 때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랩이나 이제 새로 이제 입사한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런 멤버들이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딱 얘기를 나눠보면 알아요. 이분은 정말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고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야욕 의지가 있는 분인지가 느껴지는 분이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준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어 자체 키워드는 되게 낯설죠. 메타버스니까.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그냥 미디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커뮤니티라고 볼 수도 있고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같이 고민해주고 이것들을 그 우리 파트너들이 잘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거기서 뭔가 활동들을 브랜드들이 하려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마치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이런 새로 나온 물건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되게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것들 잘 해왔던 분이라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호기심이 있고 공부하겠다는 태도와 내 업에 대한 정의를 되게 협소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미디어에서의 어떤 컨텐츠만 해왔던 사람이야 라고 협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곳에서 어떻게 고객들과 소통해야 되는지, 여기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비단 뭐 올림플래닛에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런 분들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업을 생각하는 게 뭘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커리어 비전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제 MBTI로 하면은 뭐 그런 성격이라 이걸 왜 하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걸 컨텐츠가 결국 올림플래닛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컨텐츠가 오늘 잘 전달이 됐냐라고 했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재미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저녁을 한번 드시죠, 여러분. 메타버스 마케터가 옛날로 치면은 뭐 인터넷 마케터, 인터넷이 엄청 광의의 의미잖아요. 새로운 이제 키워드 트렌드가 이제 다가올 때는 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 순간만 메타버스 고민할 것 같지만, 다 메타버스가 머스트일 거고 오프라인이 옵션이 될 것 같은 세상이 이제 열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 마케터가 아니라 그냥 마케터예요. 그 시대의 메인 미디어가 아마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마케터는 무엇이냐? 그 시대에 가장 매력적인 마케터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본질은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밸류 크리에이션과 밸류 익스체인지, 교환이에요. 매력적인 가치를 창출시키는 역할과 이 가치가 시장에서 잘 교환되게끔 하는 역할. 밸류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시장의 가치, 뭐 고객들의 상황, 맥락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니까, 그러려면 계속 시장과 호흡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식도 바뀌는 거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수준과 현재 타겟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정답에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야 계속 티키타카를 하면서 밸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현재 어떤 미디어에서 어떻게 놀고 즐기고 정보를 소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케팅은. 그러니까 학문은 무슨 뭐 LOGY로 끝나는 건 뭐 사이컬러지, 이건 학문이잖아요. 정답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근데 ING로 끝나는 거는 계속 바뀐다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것들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계속 호기심,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겠다라는 태도가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